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 이야기 106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캐나다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브랜돈 대학 한번 했는데요. 캐나다 정중앙 밑에, 이번에는 캐나다의 가장 오른쪽 위쪽에, 가장 오른쪽 위쪽은 아니고 가장 오른쪽에 메인주, 미국의 메인주에서 붙어 있는 곳, 그곳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있는 대학교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섬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섬을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나, 뉴파운드랜드 이 정도로 해볼까요? 뉴파운드랜드, 새롭게 찾은 땅이다. 아마 이제 캐나다라든가 메인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섬에 잠깐 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얼핏 보면요, 뉴 브런스윅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뉴 브런스윅, 메인주 바로 옆에 뉴 브런스윅, 그 옆에 이제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으로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죠. 이 대학교, 제가 이번에 소개할 대학교로 간다면은 이 섬으로, 이 섬 안에서 놓으셔야 됩니다. 이 섬이 얼마나 클까 지금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 2배 정도 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섬이 아니네요. 아주 큰데요. 지금 지도를 얼핏 봤을 땐 제가 아무리 봐도 한국의 2배 이상 큰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요. 이 섬에 있는 메모리얼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학교를 소개한 이유가요, 종합대학이고요.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 대학이에요. 학교 자체는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캠퍼스가 좀 재밌어요. 가장 이제 메인 캠퍼스는 세인트 존스라고, 존스라는 이제 메모리얼 대학교의 캠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랜펠 캠퍼스가 뭐 다 그 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섬 자체가 큽니다. 제가 인터넷상으로 알아보니까 이 그림 지도상에서는 마치 한국보다 2배 이상 큰 것처럼 보였는데, 아마 섬 모양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국하고 한국보다 약간 큰 것 같기도 하고 작진 않습니다. 한국만큼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섬이, 이걸 섬이라고 합니까? 이 섬이 신기하게 인구가 40만에서 5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름을 댔는데 이게 프랑스 발음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발음을 갖다가 뉴파운드랜드라는데요. 뉴파운드랜드인데 원래, 근데 발음은 뉴파운드랜드라는데요. 뉴파운드랜드. 이 학교에 메모리얼 유니버시티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캠퍼스가 이 섬 안에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영국에도 하나, 할로우라는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학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메모리얼 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왔는데 이 학교가 다음 이제 발판이 마련된 곳, 다른 이제 외국의 캠퍼스가 있는데, 그 캠퍼스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좀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다. 그건 모르죠. 미래 이제 한국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영국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이 학교가 나쁘지 않다. 이 학교가 다시 캠퍼스, 세인 존스라는 있고요. 그랜펠이라는 캠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코너브룩, 그 다음에 마린 인스티튜트, 해양, 이게 섬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할로, 그리고 조그맣게 이렇게 뭐 연구소 같은 게 있는데, 뉴펀란드에.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는 뭐 이게 섬이니까 이 섬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뭐 그렇게 뭐 얼마 안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 상당히 세인 존스하고 그랜펠 캠퍼스하고는 이 거리상으로는 서울과 부산보다 더 멀어요. 왜냐면 이 길이 직선도로가 아니네요. 그래서 그랜펠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세인 존스에 공부를 한다든가 이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이거죠. 뭐 650km 정도? 이 정도 떨어져 있다는데요. 아, 700km, 700km 정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잘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막 달리면은 7시간 걸리겠죠. 예, 쉬지 않고. 꽤 먼 곳이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부산 왔다 갔다는 못하죠. 비행기도 뜬다 그러네요. 일단 이 섬이 제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메모리얼 유니버시티를 딱 들어가자면 뭐 세인 존스가 가장 큰 학교예요. 세인 존스가 어디냐면요. 이 섬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그러므로 뭐 대서양이 보이는 거죠. 대서양이. 그다음에 그랜펠 캠퍼스는 이 육지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랜펠 캠퍼스 이 그랜펠이라는 곳에 아마 페리가 있겠죠. 그래 페리를 타고 가서 다른 섬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뉴 브런스윅이라든가 뭐 노바스카티아라는 곳으로 갈 수도 있든지 아니면 메인주로 이제 뭐 여행을 갈. 보통 이런 데는 이제 페리가 자동차가 들어가죠.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섬 안에 모든 게 다 있겠죠. 이게 대한민국보다 더 큰 섬인데 인구는 45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마린 인스티튜 마린 그러니까 해양 학교는 이 세인 존슨에서 좀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캠퍼스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영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린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있고 네, 메인 캠퍼스는 세인 존스. 이 학교를 왜 제가 설계하느냐? 간단하죠. 학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년 학비, 1년. 그러니까 보통 1년에 30학점을 듣는다. 이 사람들 생각하나 봐요. 30학점. 보통 이제 International Student은 이제 12학점 이상. 30학점이니까 15학점, 15학점인가 보죠. 아마 이 30학점이라는 건 말하는 거 보니까 15학점 이상을 받아야지, 이상을 들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공짜다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30학점을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 8,800불이 듭니다. 지금 캐나다 돈이에요. 캐나다 8,800불. 그러니까 캐나다 돈이니까 좀 더 싸겠죠.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 돈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막 880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돈이 880만 원 아니겠죠. 8,800불이면 좀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세인 존슨의 이제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숙사가 방을 혼자 쓰든지 둘이 쓰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1년 동안 밥은 무한대로 먹고 보통 제가 그 전에 그랬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면요. 밥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뭐 한 끼 주고 두 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세 끼를 빼고 3, 6, 18, 18끼를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또는 뭐 15끼 플랜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몇 끼를 먹어도 좋다. 이거는 이제 이게 10,000불이래요. 1087불. 그 다음에 학생들 유니언, 학생 회비 같은 거죠. 115불. 그 다음에 이멀전시 메디컬 케어 플랜 414불. 응급 환자. 이게 의료보험인지 아니면은 이 섬이니까 특별하잖아요. 섬이라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멀전시 메디컬 케어 플랜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414불.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피 학생 활동비죠. 116불. 책값 Books and Supplies 책하고 재료비 이 1,500불 정도. 근데 이거는 한 500불 날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불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 이유가 책은 중고로 사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또 누구한테 받을 수도 있어요. 공짜로. 그러므로 21,000불 여기서 말하는 게 21,000불인데 이게 제가 기숙사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기숙사가 보통 이 시메스터에 한 2,000불에서 3,000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을 혼자 쓰느냐, 둘이 쓰느냐, 셋이 쓰느냐 해서 가격이 다르고
밀 플랜, 식사 플랜은 대체로 비슷하더라고요. 한 학기 한 2,500불 정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만불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기숙사하고 unlimited meal plan, 그냥 계속 밥 먹는 거, 이거는 어쩌면 더 싸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을 두 개라든가 그 기숙사에서 같이 방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이제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목욕탕은 따로 있죠. 목욕탕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방을 따로 같이 쓴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 보통 기숙사에 이제 서양 아이들이 남자친구라든가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섹스를 하죠. 빠구리를 뜯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룸메이트가 와서 이러면 이제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죠. 이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실 빈번해요. 룸메이트를 데려왔을 때. 아니면 내가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방에 테레비를 두고 포르노를 본다는, 포르노를. 이거 빈번하죠. 포르노를 보고 있어.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 조인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 너 나가라 할 수도 있고. 그럼 반대로 내가 야 나도 내 여자친구 데려와서 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자신들만의 그 생활 뭐 살아가는 방법이겠죠. 일단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나쁘진 않아요.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일단은 방을 하나 쓰는 것과 방을 혼자 쓰는 것과 둘이 쓰는 것과 셋이 쓰는 게 약간 좀 다르다. 가격도 약간 좀 다르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돈으로 2,100불에서 19,000불에서 21,000불 정도가 든다. 1년에. 캐나다 돈으로. 그럼 이제 한국보다 일단 학비가 싸요. 그렇죠. 한국보다 학비가 싸고, 그 다음에 생활비는 똑같다. 그럼 캐나다 내 캠퍼스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좀 더 절약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캐나다에서 생활하든지 한국에 생활하든지 생활비는 다 똑같아요. 근데 한국의 지방 어떤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에 취직 못하죠. 그렇죠. 그냥 쓸모없는, 뭐 영어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대로. 내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뭐 도움이 안 돼. 쓸 데가 없으니까. 근데 캐나다에서 만약에 어떤 전공을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 메모리얼 유니버시티가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했는데 만약에 쓸모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아무 쓸모가, 취직도 안 되고 캐나다에서 취직 못하고 미국도 취직 못했고 영국 가서 취직 못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영어는 잘해.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어정쩡한 대학을 졸업했는데 학비도 비쌌어. 똑같아요. 1년에 8,800불을 냈어, 캐나다 돈으로. 그리고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아빠 돈 뜯어내고 내가 알바를 하든 그 돈은 쓰는 거잖아요. 일단은 돈을 썼어요. 그럼 얼마 쓸지 모르겠어요. 한 100만원? 그럼 1000만원이잖아요. 1200만원이잖아요. 그럼 만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니까요. 그랬는데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남는 게 없다 이거지. 내가 이 사회에서 영어는 적어도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럼 관광 가이드는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관광 가이드는 할 수 있죠. 번역을 할 수 있든지 뭐 유튜브에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한국말은 원래부터 잘했으니까 뭐 한국말이 뭐 갑자기 뭐 없어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학교가. 제가 단순하게 뭐 이 학교를 갖다가 죽여준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자, 학비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장학금 안 주냐? 장학금 요즘 사실요, 제가 옛날 20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학교를 갈 때는요, 조건이 있었어요. 당연히 사립대학교는 그런 게 있어요. 사립대학교는 장학금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학비가 비싸니까 장학금을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자일 경우에 하버드 대학교를 갔는데 내가 한 1,000만원 정도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러니까 1,000만원을 받든 안 받든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냥 가면 되는데, 합격한 것도 좋은데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녀.
그게 전체 장학금인지 뭐 부분 장학금 관계가 아니라 일단 그 아이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자랑거리가 된다 이거죠. 이력서에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도 비싸다 이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 하버드 대학교를 갔어요. 장학금을 일부 좀 받았어요. 그래도 그 돈을 커버하기가 좀 벅차다 이거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하버드 사립대학교를 안 갔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결론은. 근데 옛날에는요, 주립대학교, 공립대학교죠, 대학교, 외국인 학생들 대학교는 4년제, 그러니까 학사는 장학금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아예 거기 못을 박아놨어요. 장학금 안 준다.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학교가 많은데 일일이 다 그냥 장학금 주나?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냥 90% 이상이 장학금을 안 줬다. 근데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00불, 2000불을 주는 거야. 미리 이제 한마디로 낚시질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안 오거든.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 와, 외국 학생들이. 안 오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왕 뭐 돈 쓸 것이, 에이, 사립학교로 가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장학금을 던져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애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장학금 받으니까. 뭐 온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 주립대학교에서 돈이 없는데 장학금을 줬다. 근데 실제로 학생이 오게 되면은 그 주정부에서 그 인구만큼 어느 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근데 학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됐어요? 돈을 못 받죠. 그러니까 한 명에게 1000불을 투자하면은 그 학생이 가져오는 돈, 그 학생의 친척이 온다든가, 그 학생의 친구가 온다든가, 부모님이 놀러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때 1000불은 아까운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메모리얼 유니버시티도 장학금이 있습니다. 장학금이. 무슨 장학금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성적이 좋아요.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처럼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장학금이 나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옛날에 제 이름이 학교 벽에 걸리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 학교 벽에다 이름을 붙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좀 쪽팔렸다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름이 붙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아, 외국 학생이 한 몇 명 있구나. 미국 학생 몇 명 있구나.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주정부에서 편지가 오더라고요. 저희 집으로. 어떻게 저희 집을 뭐 당연히 비자가 있으니까, 학생 비자를 받았으니까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겠죠. 학교 주소도 있으니까. 편지가 와가지고 우리 주에 이렇게 놀라운 아이가 있어서 고맙다 그러면서 편지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성적으로 학교에다가 외국인 학생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죠. 근데 이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으면 매년 한 시메스가 아니라 매년을 통계를 봐가지고 2000불을 준답니다. 2000불. 캐나다 돈으로. 학비가 8800불이에요. 그럼 2000불이면 4분의 1. 오,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 학교를 지원했을 때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뭐 한마디로 고등학교 성적이라든가 토플 점수라든가 뭐 에세이를 잘 썼다든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3000불에서 4400불, 거의 1년 학비의 반을 갖다가 공제해 준답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은 자동으로 이게 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2000불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위에서 끊어준다 이거죠. 내가 신청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그랜펠 캠퍼스에서는 200불 정도 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9월 11일 September 11 이 테러를 기념해서 한 1100불 정도 장학금 제도가 있답니다. 이거 이제 신청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다 이거죠.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이 나오는 제도가 있다. 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 당연히. 아, 나 공부 못하는데? 그러면 여기 갈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학교에 프로그램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무슨 프로그램 있는지. 안 그래요? 그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뭐 대체로 비즈니스 있고요. 비즈니스.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있고요.
이 에듀케이션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프라이머리 엘레멘터리. 프라이머리는 이제 중학교, 엘레멘터리, 초등학교. 이런 퍼스트 디그리하고 세컨드 디그리가 있네요. 자격증이죠, 한마디로. 에듀케이션 자격증 있고 교사 자격증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수학과를 했어요. 수학과를 하면 수학과에서 에듀케이션 아이들 정책이라든 공부 가르치는 그런 방법 과목을 몇 개를 배우잖아요. 그럼 수학 플러스 수학 교사 자격증 이 두 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시에 그 주 정부의 교사 자격 시험을 또 봐요. 봐서 이제 공립학교 같은 데서 입학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더라도 이거는 이제 사립학교 있잖아요. 사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근데 사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사장맘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는 내가 대학원을 나왔다, 뭐 박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스카웃 되는 거예요, 대체로. 교사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좀 듣게 되면은 더블 메이저가 될 수 있죠. 교사 자격증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일반적인 엔지니어링입니다. Human Kinetics and Recreation, 사람의 움직임이라든가 키네릭, 뭐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미래사에 상당히 좋은 공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뭐 예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닥터 오브 메디슨, 이거는 이제 의대가 있네요. 의대. 음악이 있고요. 널싱 있고, 약사가 있네요. 약사 괜찮네요. 이 동네가 한국만 해요. 이 마을이 한국만 한데 한국보다 좀 큰데, 그런데 인구는 40만이에요. 45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 발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 마을에, 이 섬에 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셜, 사회 봉사활동 자격증, 사회 자격증, 사회사, 이런 거겠죠. 여기서 가장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에듀케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널싱, 그 다음에 파머시. 이게 상당히 저에게는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엔지니어링도요. 사실 건축공학과, 토목공학 같은 경우 있고요. 컴퓨터 엔지니어링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학과 있고요. 기계공학과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건축공학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섬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구는 적은데 공부하는 학생이 없다. 그럼 여러분 같은 사람이 오면은 취직이 될 가능성이, 특히 기술자 자격증을 받는 순간, 아니면 기술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비자가 바뀌어요. 뭐 캐나다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보통 엔지니어링은요, 공부하는데 1년 더 걸리더라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토플, 영어를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갖다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어쩌면은 지원을 하고 나서 이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따로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럼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토플 점수가 나와야 되지. 80점 이상 나와야겠죠. 무슨 컴퓨터 테스트를 하려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말할 필요 없는데, 이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대학교 3학년 이상 레벨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정규과정, 자신의 전공이 70점 미만인가? 밑으로 내려가면요, 그 수업을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므로 그냥 단순하게 적당히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의대 있잖아요. 이 학교는 의대가 있는데, 의외로 좀 특이한데, 이 의대를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의대를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제가 생각합니다. 약대라든가 바이올로지가 있으니까요. 바이올로지.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를 공부하면서 공부가 성적이 좋다 그러면 곧바로 이 학교로, 의대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메모리 유니버시티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상당히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의대를 하버드라든가 뭐 MIT라든가 뭐 프린스턴 이런 데다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메모리 유니버시티하고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를 졸업한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그 학생이 더 인정을 받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A를 받고 프린스턴 졸업한 학생도 A를 받았어. 그러면 같은 동문을 받지. 메모리얼 유니버시티보다. 근데 메모리얼 유니버시티에서 A를 받았어요. 그래서 메모리얼 유니버시티는 그 의대를 갖다 지원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한 애가 메모리얼 유니버시티 의대를 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얼 유니버시티 의대에서 여러분들을 사람을 잡는 의사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장학금 받기도 좀 더 쉽고 학교의 그 시스템, 그 동네 생활 이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학과가 인기가 있다는 거. 항상 제가 그랬죠. 화학과는 언제나 인기가 있다. 미국에서. 그리고 약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건 자격증 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과정은 이제 롤링으로 언제든지 받는데, 그렇지만은 약대 같은 경우는 뭐 4월 1일, 데드라인 4월 1일, 가을 학기만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학교가 어쩌면 제 생각에는 한국에 있는 어정쩡한 학교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이죠. 메모리얼 유니버시티, 캐나다에 있는 큰 섬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